331페이지죠. 거기 보면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나머지 부가 징수 남고 교재가 전부 끝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해요. 계산 과정. 가장 먼저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죠. 자, 가장 먼저 양도차익을 이와 같이 계산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을 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마이너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야 되죠.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 그래서 세액이 이와 같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이걸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보고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 과정에 대한 것이 시험 문제 한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 한 문제. 그리고 계산 과정을 모르면 또 내용 자체도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계산 과정을 충분히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하나 내용에서 332페이지 양도차익 계산부터 나오죠. 332, 34 나와 있는데 교재는 참고로만 하고 교재 보지 말고 여기 보시고, 자,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되는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있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까지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필요경비 그런다. 그래서 필요경비 종류 세 가지가 시험 문제죠. 필요경비가 해당되냐 안 되냐,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이와 같이 필요경비를 빼는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로 해야 된다. 필요경비도 실지거래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요 세 가지 다 실제 가격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양도가에 실제 얼마에 팔았냐, 그리고 취득가에 실제 얼마에 취득을 했냐,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얼마냐, 양도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 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지출된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나 또는 취득가액이나 실지거래가니까 전부 확인이 가능해야 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대강대강 하면 안 돼. 지금은 필요하면은 세금계산서가 전부 다 있어야 돼. 알았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면 현금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막 간이계산서도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돼. 그래, 지금부터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금 영수증을 받든가, 이것만 이와 같이 인정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실질거래가로 하면 되고, 실질거래가를 모르면 확인이 안 될 때는 매매 사례가액으로, 사례가액이죠. 그리고 이것도 없으면은 그 다음에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도 없으면은 기준시가로 한다. 취득가액도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가액으로, 감정가액으로, 환산가액으로, 그리고 기준시가로. 그래서 여기가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환산가액이 있고 여기는 환산가액이 없죠. 그래서 순서를 시험 문제 자주 물어봐. 실질거래가를 몰랐을 때 순서가 첫 번째 매매 사례가액이고, 두 번째가 감정가액이고, 그리고 환산가액이고 기준시가죠. 다만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순서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 거니까 순서대로 잘 봐두시고. 그리고 그러면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확인이 안 돼서 네 가지 중 하나로 했으면 자본적이나 양도 비용도 연엄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추정한 거죠. 그래서 기타 필요경비 연엄 두 개 대신에도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다 그래갖고 연엄으로 하지 않고 이것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 토지를 팔았을 때는 토지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 만약에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은 0.3%, 건물은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 0.3%, 토지 건물이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중 토지 건물 다음에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 미등기 제외, 미등기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엄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도 이걸 암기해 두셔야 돼. 저같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1번, 2번은 3% 똑같죠. 미등기 0.3%, 부동산은 토지 건물은 3%,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 3%, 7%, 1% 이렇게 암기하고, 그래서 요 두 개 대신에 이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했으면 요놈 두 개가 필요경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감정가액으로 했을 때도 이 두 개가, 환산가액으로 했을 때도, 기준시가로 했을 때도 요 두 개가 필요경비, 실질거래가로 했을 때만 요 세 개 필요경비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고, 다만 여기서 예외적으로 환산가액으로 할 때, 3번에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1, 2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원래대로 뭐 연엄하고 연엄 두 개가 필요경비가 되죠. 그래서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원래대로 한 것도고, 두 번째 자본적 지출과 플러스 양도비, 이 두 개를 합한 것하고 비교해서 1번, 원래는 1번대로 하되 1번보다 2번이 클 때는 2번으로 하겠다. 그럼 1번이 크면 1번으로 하면 되고, 1번보다 2번이 크면 2번으로 하면 되겠죠. 필요경비는 큰 게 좋습니까? 적은 것이 좋습니까? 필요경비는 커야 좋죠. 필요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드니까 양도소득세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 절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필요경비를 둘 중에서 많은 것으로 선택을 해야 양도차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동일기준 적용원칙,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라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적용을 할 때 실질거래가로 하면 실질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실질거래가를 모르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해도 된다. 여기도 실질거래가로 하되 모르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위로는 적용해도 되고 아래 적용하고 그래야 된다. 여러 개 올라가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하면 취득가액은 반드시 무엇으로만 해야 된다? 기준시가로만 해야 된다. 방법이 없죠. 이 두 개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 그리고 위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어떻게 적용이 돼도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런 내용 갖고 시험 문제에서는 지문으로 물어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끝나면 문제풀이 들어가죠. 교재가 마지막이니까 끝나면 이제 문제를 연어형을 갖고 문제 갖고 연습을 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문제는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연어 갖고 지문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332페이지가 그런 말들이 나와 있고 333페이지에서 아래 디귿에 보면 환산 취득가액 나와 있죠. 취득가액을 환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환산해야 된다, 뭐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계산은 안 한다 그런데 세법의 계산 문제는 다 풀어야 돼. 알았습니까?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쉽다 이 말이에요. 말로 물어본 것보다. 그래서 숫자가 말 대신에 숫자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환산가액은 여기 본대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환산한다겠죠. 양도가액은 환산한 것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취득해갖고 양도했다. 양도는 현재죠. 지금 팔았어요, 양도에. 근데 양도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알았습니까? 양도가액은 현재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취득가액은 뭐입니까? 옛날에 취득했다. 과거가액. 그러니까 오래된, 과거는 오래돼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가액은 환산하는데 현재 가격을 갖고 옛날 가격을 환산해내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늘 얼마에 팔았냐 이걸 환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럼 뭐 갖고 환산하냐 하면 박스에 보면은 양도 당시 밑줄을 긋고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그놈에다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갖고 환산해. 근데 분자 분모에서 분자에가 취득 당시가 들어갑니까? 양도 당시가 들어갑니까? 분자에가 뭐가 들어간다? 취득 당시가 들어가. 항상 공식은 구하고자 한 것이 위에 분자에가 와야 돼. 알았습니까? 분수는 분모 중에서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그러니까 구하고자 한 것이 항상 어디 와야 된다? 분자에 와야 된다. 그것만 알아도 공식 외울 필요 없어. 환산하니까 여기 보면은 실제 얼마에 오늘 팔았냐? 오늘 5억에 팔았다. 취득가액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갖고 5억 곱하기 기준시가야 기준시가. 여가 취득입니까? 양도입니까? 취득이 와야 돼. 여가 양도가 하면 양도가액이 나와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가 취득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고 양도 당시 이렇게 써주면 돼. 지금 취득가액으로 환산하면서 분자에다가 양도 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봐야 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외운 사람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은 암기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울 것을 외우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환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환산가의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 뒤로 넘겨서 양도가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필요경비 나와 있죠. 필요경비에서 필요경비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아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실지 취득가액 나와 있죠. 그리고 A를 보면 취득에 된 실질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다 밑줄을 긋고 그래서 취득가액에는 이걸 합산해 줘야 된다. 기억,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A,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는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합산, 가산해야 된다. 취득가액에다가
취득을 때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취득 부대비용을 합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B는 제조니까 할 필요 없고, C도 할 필요 없고, D 상속 증여받은 자산 그랬죠. 자, 그만 보고 여기 보시고, 자, 옛날에 상속받았다. 알았습니까? 돌아가시고 상속받았다. 그래갖고 팔았다. 양도를 했다. 또는 옛날에 증여를 받았다. 그래갖고 팔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상속받은 경우는 이걸로 오고 증여받은 이걸로 해주면 되고,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취득이 있죠. 취득가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0이요. 0. 상속은 그냥 받아버려 부동산을. 증여도 그냥 돈 안 주고 받은 것이 증여고.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실제 5억을 받고 팔았다. 그러면 실제 양도가액은 5억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무상취득은 0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속 증여 당시 재산 평가액을 이걸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겠다. 예외적으로 적용이 돼. 상속 당시 재산평가액, 증여 당시 재산평가죠. 상속받으면 상속재산평가해야 되죠. 그럽니까? 해야지. 그걸 상속세 계산하려고. 증여받으면 증여받을 때 재산평가해야 돼. 뭐라고 합니까? 증여세 계산해야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상속받으면 상속세 계산을 하고 재산평가를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고, 증여받은 경우도 증여재산평가하고, 그래서 상속재산평가, 증여재산평가는 상속세 증여세법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알았습니까?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법은 시험범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뭔만 알고 있으면 되냐? 그 재산 평가액을 무엇으로 그대로 하면 된다.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면 된다. 이것만 알면 돼. 세법에서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D 다음에 E는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니은 잘 보시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것은 할부 이자입니다. 거기다 쓰고 외울 필요 없어. 거기에 써져 있어.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경우랬죠.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할부 이자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하고, 당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된다. 거기다 밑줄을 긋고. 됐습니까? 아래 박스를 잘 봅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포함하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을 각 연도 사업소득금액 거기다 밑줄을 긋고,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에다 밑줄을 긋고. 끝.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입니까? 공제입니까? 또 웃기고 있어 지금. 포함한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보라 그냥.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어떻고? 공제하고 나머지만 포함이다. 알았죠?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이런 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소득세의 종류는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되려면 지금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가죠. 그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종합소득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이쪽에 필요경비로 산입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해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한 것도 여기도 또 해준다 하면 틀려. 뭔 말인지 알았죠? 우리 시험은 그 정도 나와. 그 정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뭐인지 몰라도 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하되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필요경비로 산입됐거나 산입할 것은 어쩌고 공제한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시험 문제 틀리게 나오면 그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알았죠?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틀리게 이야기한 것처럼 포함한다. 그리고
디귿은 할 필요 없고 X. 니을도 마찬가지. 취득할 때 소송비용, 하해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지출한 연도 각 소득금액 계산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어쩌고 제외하고 제외에다 밑줄을 긋고 무엇을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소송비용, 하해비용은 포함하되 각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경비 나는 연원 말고 다른 소득세 계산에 필요경비 산입된 것은 어쩌고 제외하고 나머지만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음 이자 상당액도 포함한다. 알았습니까? 이자 상당액도 포함인데 이 이자는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하는 경우 그 이자입니다. 아래 박스에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래 B 포함하지 않는 것들도 추가로 나와 있죠. 기억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는 절대 필요경비가 될 수가 없다. 됐습니까? B 사업자에다 밑줄을 긋고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옆에다 써놓으면 돼.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안 되고 기에 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절대 필요경비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디귿에 내려가면 A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이런 것도 절대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주택 취득할 때 돈이 부족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이자를 계속 내다가 팔았다. 그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A 잘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돼. 그 다음에 니을은 했고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자본적 지출액 나와 있죠.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 연장에 밑줄을 긋고 내용연수 연장 그리고 그 옆에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다. 내용연수 연장입니다. 내용연수가 뭐인지 알죠? 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예정연수요. 거기다 쓰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알았습니까? 시험 문제 내용연수가 뭐냐 절대 나오지 않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용연수가 연장되면 자본적 지출이냐 아니냐 이것만 알면 돼. 내용연수를 뜻을 알면 더 기억하기가 좋다. 알았습니까? 지금 그 내용연수가 뭐인가 이걸 뜻을 인자한 사람은 내년 시험 대비한 거야. 지금 시점에서는 뭐냐 내용연수를 연장하면 뭐이다 자본적 지출이고 내용연수 연장이 없으면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이러기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 박스에 수익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의 반대말이야. 자본적 필요경비지만 수익적 지출은 아니지요. 그러기만 알면 되고 그리고 아래 범위 A의 가 본래 용도를 변경 개조 밑줄 긋고 변경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개조비는 자본적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 추가 설치하면 자본적 추가되면 그리고 다에도 설치 됐죠. 그리고 라는 넘어가고 마에 보면은 계량 확장 증설이죠. 계량 확장 증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B에서 취득한 후에 소송비용 하해비용도 자본적 지출이래. 지출한 연도 각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금액으로 산입된 것은 어쩌고 제외하고 그리고 C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매수 수용된 경우 보상금의 증액 관련하여 직접 소송비용 하해비용이죠. 거기도 그래서 C도 소송비용 하해비용인데 지출한 연도 산입된 것은 어쩌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D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죠. 이게 변경 계량도 변경 바꿔 똑같은 거죠.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본적 지출이다. 2에 보면은 개발부담금 그리고 F에 보면은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전부 다 뭐냐면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재건축 부담금 알죠? 그래서 재건축하고 아파트를 받았는데 추가로 부담금이 있었다. 조합원들. 그건 영수증 잘 놔뒀다 나중에 팔 때 필요 경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거 막 한 2천만 원 냈는데 영수증 버려버리고 나중에 팔 때 제출 안 하면 자기만 손해요. 필요 경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비. 양도비에서 기억해 보면은 직접 지출한 비용들이죠. A는 증권이니까 필요 없고 B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죠. 그리고 C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소개비가 우리 중개 보수고, 그리고 리은에 가면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을 매각했을 때, 만기 전에 매각했을 때 매각차손, 채권 매각차손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지금까지 보니까 필요경비, 취득가액부터 자본적, 양도비에 종류가 많이 나왔죠. 그걸 여러 가지를 써놓고 다음 중 필요경비가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무조건 나와. 알았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들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냐 안 되냐, 양도비용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래서 크게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요건들을 물어보니까 그걸 종류를 잘 익혀둡니다. 그 다음에 저기 뒤로 넘겨서 자 340페이지 가게 되니까 5번 나와 있죠. 5번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 거기다 밑줄을 긋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비과세지요. 지금 아까 했던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이면 아까 비과세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제외하고 그러면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이 고가주택의 요건.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고가지요. 고가. 가격이 높다 이런 뜻이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실지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된다. 알았죠? 실지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이럴 때 방금 나온 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과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9억을 초과분만 과세를 해. 중요한 것은 9억을 초과분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시면 돼. 만약에 1세대 1주택인데 10억에 팔았다. 고가주택이죠. 9억을 초과니까. 이러면 10억에서 9억 빼고 10억에서 9억 빼니까 1억이죠. 그래서 9억 부분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9억을 초과한 부분 이 부분만 뭐가 된다? 과세한다.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전부 과세가 아니라 부분 과세. 네모를 생각을 해야 돼. 9억 초과한 부분만 과세하고 9억까지는 똑같이 비과세. 그래야 형평이 맞죠. 9억이 못된 사람은 고가주택 아니면 비과세 해주고 9억을 초과한다고 다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된다. 9억까지는 같이 비과세 해주고 초과한 것만 내라. 알았습니까? 그래서 10억 정도 팔면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고 팔았으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는 거야. 비율로 따지면 얼마만 냅니까? 이익의 10분의 1만 내. 10분의 1. 알았습니까? 10분의 9는 뭐 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얼마냐? 8억이다. 필요경비 전체 8억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8억에 사갖고 10억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입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 2억. 2억이죠. 양도 차익이 2억. 연홈에 얼마만 낸다? 10분의 1만 내라 이 말이야. 그러면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이니까 2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라 이런 뜻이야. 얼마 부분은 비과세 해주고 1억 8천만 원 부분은 비과세 해주고
2천만 원의 이익에 대한 세금만 내라. 세금을 조금만 내면 돼. 이해가죠? 그래서 2천 계산을 이해를 하면 10분의 1 그냥 해보면 되는데 이걸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양도가에 10억분의 양도가에 10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빼면 10분의 1이 나와. 양도가액 얼마분의 10억분의 양도가액 10억에서 9억 빼니까 1억 10억분의 1억 10분의 1 알았죠?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걸 생각하면서 쓰면 돼. 양도가액이 12억이다 그러면 12분의 얼마? 빨리빨리 계산하고 12분의 12에서 9 빼니까 얼마? 3 12분의 3 그것이 얼른 안 돼가지고 12분의 3 이렇게 하면 돼.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가액이 15억이면 15분의 6 20억이면 20분의 11 빨리빨리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한 대로 그대로 놔두면 언제 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는 빨리빨리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력은 있는데 합격증이 안 나온다. 알았죠? 실력은 있는데 합격증이 뒤에 나와. 뒤에 나온다면 올해 안 나오고 내년에 나온다. 잘못하면 그 2년 후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냐면 제목 보고 빨리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알았습니까? 느리고 빼고 있고 막 연구 들어가고 막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고 딱 제목 보고 뭐이다 뭐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머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시험지 나눠주고 집에 갖고 와 풀어갖고 1번 풀고 피곤하면 한숨 자다가 또 풀고 또 2번 풀고 사우나 가서 또 몸 좀 식히고 또 와서 풀고 그래가지고 다 푼 대로 책은 보지 말고 양심껏 집에서 시험지 나눠주고 해갖고 풀어갖고 내라 그러면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어. 알았죠? 시간 제한 안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것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안 보고 하는 걸 연습을 하시라. 알았죠? 고가주택이라 그러면 이것만 1세대 주택 무조건 고가주택 그러면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고 9억 초과분만 세금 내야 된다. 이걸 연습을 한다. 그리고 양도차익 계산해갖고 그놈에 9억을 초과하니까 자 12억에 팔았다. 12억에서 9억 초과 12분의 3 그러면 답이 돼버려 그냥. 알았죠? 올해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다 알려줄 거예요. 알았죠? 그 중에서 나와. 16문제만 나온다. 알려주기는 많이 알려주죠. 많이 알려줘도 세법은 딱 줄이면 한 50문제뿐이 안 돼. 알았습니까? 유사화 문제까지 합해도 한 100문제뿐이 안 되고 그 중에서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 중에서 딱 나오니까 그걸 할 줄 알고 가면 돼. 고가주택 나오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알았죠? 9시간에 했던 것도 오고. 그 다음에 2번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그랬죠. 양도차익이 끝나고 두 번째 양도소득금액인데 교재 보지 말고 여기 보시고 양도소득금액 그러면 저걸 생각을 하셔야 돼. 양도차익에서 뭘 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된다. 그 정도는 알고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도소득금액 그러면 1번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 소득금액이 된다. 소득금액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시험 문제 한 문제입니다. 근데 한 3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공제 대상. 장기보유 교재 보지 말고 이걸 연습을 해.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냐 그러죠.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5가지가 있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 2, 3, 4, 5 그러죠. 1번이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3번에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이 있었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도 알아야 돼. 그 중에서 이것만 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알았죠? 양도소득세를 공부하면서 과세 대상도 모르고 이걸 막 해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과세 대상의 종류 5가지를 알고 요놈 중에서
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공제 대상이다. 책 보고 하지 말고 그냥 양도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종류가 5가지고 이 속에 또 종류가 많이 나눠진데 그 중에서 이것만 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 토지 건물만 해주고 조합원 입주권만 해주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있죠. 이것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다. 끝. 그러면 무엇이 없냐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이나 기타 자산이나 화생상품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공제가 있다. 이것이 딱 기억이 나야 돼 무조건. 이걸 안 보고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알았습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됐고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면 뭔지 알았죠? 또 여기 보시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딱 생각하면 돼.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주택이 있어야 되고 조합원이죠. 재개발 재건축 시작해서 완공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입니까? 사업 시행 기간이죠. 사업 시행 기간, 공사 기간이야. 재개발 재건축 시작 시점이 언제가 시작 시점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작 시점이 언제? 또 다 잊어버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알았죠? 이걸 상식적으로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뭐 입주권을 샀다 그러는데 내가 보면 입주권이 아니야. 뭘 샀냐면 주택을 산 사람들이 입주권 샀다 그런다. 언제부터가 입주권이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이후부터가 기야. 알았죠? 광주 시내 재개발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데가 한 군데인가 뿐이 두 군데인가 뿐이 한 군데인가 뿐이 없어 지금 현재. 알았죠? 나머지는 전부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난 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는 그냥 주택 산 거야. 토지 건물을 산 것이다.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고 재개발 재건축 시작 시점은 언제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여기서부터 완공될 때까지가 사업시행 기간이고 그러니까 언제 산 사람만 조합원이 되냐면 여기가 관리처분 인가 나고 난 이후에 산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여기는 아니고. 이해가죠? 그러면 조합원 원래 주택 소유자가 A고 A가 가지고 있다가 A로부터 B가 샀다. 이런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야. 알았죠?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됩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팔았을 때만.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니까 하고 첫 번째 공제 대상, 두 번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 첫 번째로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다. 미등기 양도를 했을 때. 그리고 국외자산, 외국입니다. 외국의 부동산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다. 끝. 그리고 세 번째로 공제액이 얼마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입니다. 공제액은 몇 년부터 시작합니까? 3년 이상부터 시작을 해. 3년 이상부터 출발. 이걸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속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양도 차익의 10%부터 출발하고 나머지는 보유기간에다 3%씩 곱해주면 돼. 4년이면 4, 3, 12%지요. 5년이면 5, 3, 15, 뭐 8년이면 8, 3, 24% 이런 식으로. 최고 10년 이상에서 끝나죠. 10년 이상에서 끝나고 10년 이상은 다 똑같아. 20년이어도 똑같이. 그러면 10년이니까 30%가 최고가 된다. 끝. 그리고 꼭 양도 차익의 10%다. 10% 출발은
3년이면 3% 곱하면 3, 4하면 9분이 안 되죠. 근데 10% 해주고, 그리고 양도 차익이니까 잘 보고, 양도가액에 10%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양도 차익의 10%, 12%에서 10년까지. 3년 이상부터 출발하니까 3년이 뭐 때문에 없는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또 그런 막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2년이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3년 이상부터 출발이니까. 다만, 이렇게 해주되, 1세대 1주택은,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다가 8%씩 해주겠다. 전부 8%예요. 3년이면 3%는 24%, 5년이면 40%, 10년 이상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80%가 최고지요. 80%까지. 여기까지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끝나고 시험 문제 한 문제.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 공제 대상, 2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번의 공제액. 알았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 끝나고 343페이지 가게 되니까 2번에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나와 있죠? 제목을 또 잘 보고, 제목이가 써져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해라? 구분해서 계산해라. 구분해서 계산해라. 구분계산.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1, 2, 3으로 구분해라 이 말이야. 과세대상 중 3번의 주식, 5번의 파생상품이죠. 3번이 주식이고 5번이 파생상품이고, 3번 주식 따로 파생상품 따로 오고, 1번에 다 들어가. 1번에가 과세대상, 1번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 다 들어온다. 그래서 주식 따로 파생상품 따로 하고 나머지는 다 1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한 이유가 뭐냐면 통산 때문에 그래. 그래서 1, 2, 3은 1과 2, 3은 통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통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1끼리 해도 되고 2끼리 해도 되고 3끼리 해도 되죠. 알았습니까? 통산이 뭐냐? 통산. 통을 하나로 계산하면 안 된다. 알았죠? 통산. 그래서 통산은 언제 하냐면, 자, 소득세 과세기간은 몇 년입니까? 빨리빨리 하시고 1년. 시험이 내년에 있는 줄 알고 있으면 안 돼.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이에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자, 3번을 팔았다. 3번을 토지를 팔았고, 아파트를 팔았고, 주식을 팔았고, 그러면 토지를 팔아갖고 손해보고 팔았다. 손해면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양도 차손. 양도 차손. 손해보고 팔았다. 100원 손해. 아파트를 팔아갖고 이익 보고 팔았다. 양도 차익. 양도 소득 그러면. 자, 2,000원 이익이고, 주식을 팔아갖고 손해보고 팔았다. 양도 차손. 50원 손해보고 팔았고, 이런 식으로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내에 이익과 손해는 서로 이익에서 손해본 것을 상계시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산 그런다. 통산을 할 때 지금 보니까 토지 아파트는 여기죠. 근데 주식은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놈 주식을 요놈하고 통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놈끼리는 가능하고 요놈하고 이러기는 안 되고. 그럼 아파트하고 토지하고 통산하니까 2,000원 이익에다가 100원 손해니까 1,900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소득이고 세금 내고, 그리고 주식은 손해봤지만 여러 개 통산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때 쓰려고 양도소득금액 구분계산. 그래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방법 3가지로 구분하는 거 잘 기억하고 통산하는 방법. 이것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고 아래 볼 필요 없고 뒤로 넘겨서 3번에 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나와 있죠. 그리고 과세표준에서 여기 보면 과세표준은 역시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지만 과세표준이 돼. 그래서 과세표준이 계산하려면 양도소득 기본공제죠.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또 시험 문제 한 문제다 이 말. 장기부의 특별공제처럼.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면 공제가 얼마냐 이걸 안 보고 해야 된다 이 말. 알았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떻게 공제를 해주냐? 다음에 구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 그래. 그러면 소득을 구분해 갖고 해준다. 각각.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1, 2, 3으로. 또 똑같이 주식 따로, 파생상품 따로. 나머지 다. 됐죠? 1번은 미등기 양도는 제외. 미등기 양도는 공제가 항상 없다. 장기보유도 없고 기본공제도 없고.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등기자산 아니니까 미등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알았습니까? 이건 등기자산 자체가 아니니까 1번들은 미등기 양도는 공제가 없다. 어떻게 하냐면 소득을 구분해서 각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에 250만원, 연놈에서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그러니까 소득세 과세기간이 1년이라겠죠? 1년 동안에 여러 차례 양도를 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팔았다. 토지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파생상품도 팔고. 그러면 토지 아파트는 여기니까 연놈에서 250만원 공제해주고 파생상품 250만원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 차례 양도를 했을 때는 먼저 양도한 것부터 250만원 해주고 여기서 250만원 공제 받으면 이제 여기서는 없죠. 그러니까 팔 때마다 250만원 공제가 아니라 1년 동안에 구분소득에서 각각 250만원이다.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돼. 미등기 양도는 공제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이상 팔았을 때는 먼저 양도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를 해준다. 이것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되고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기본공제 빼니까 과세표준 계산이 끝나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으면 세액 산출이 끝나죠.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나와 있죠. 뒤에 이제 세율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율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